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원뿔 곡선을 2차 곡선이라 부르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곡선은 xy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말하는데요. 좀 특이한 점은 x와 y에 관한 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우는 2차 곡선이 바로 포물선입니다. 이 포물선의 핵심 구성 요소는 바로 초점과 꼭지점과 대칭축인데요. 이 꼭지점과 대칭축을 나타내는 이런 식을 우리는 표준형이라 부릅니다. y = a, x-p의 제곱 플러스 q가 바로 표준형인데요. 이때 꼭지점은 p, q가 되겠고, 그 다음에 대칭축은 요 완전 제곱 시간이 0이 되는 x는 p가 바로 대칭축이 됩니다. 이 표준형을 전개한 다음에 y를 이항하면 요 2차 곡선, 특히 y의 제곱의 개수가 0인 2차 곡선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배우는 2차 곡선이 바로 원이에요. 원의 핵심 구성 요소는 바로 중심과 반지름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과 반지름이 표현되는 이 표준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 이퀄 r의 제곱일 때 이 원의 중심은 a, b가 되겠고 반지름은 r이 됩니다. 이 원의 표준형도 마찬가지로 전개하면 2차 곡선 형태가 되고 이때 xy 항이 없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배우는 2차 곡선이 바로 타원입니다. 타원의 식은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요. 이 아래에 있는 이 표준형은 a의 제곱분의 x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y의 제곱 이퀄 1을 x의 방향으로 p만큼 y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한 식을 말합니다. 이 타원의 방정식, 타원의 핵심 구성 요소는 바로 두 개의 초점 그리고 장축, 단축인데요. 이 초점과 장축, 단축은 이 표준형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 타원의 표준형도 전개하면 요 2차 곡선 꼴이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xy 항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우는 2차 곡선이 바로 쌍곡선인데요. 이 쌍곡선의 식은 타원의 식과 거의 유사한데 이 가운데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뀐다는 점만 좀 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쌍곡선의 핵심 구성 요소는 두 개의 초점 그리고 두 개의 준선이 있어요. 점근선이 있습니다. 이 점근선이라는 것은 이 쌍곡선이 한없이 가까이 갈 뿐 만나지 않는 선을 의미하는데요. 핵심 구성 요소 두 개의 초점과 점근선을 계산할 수 있는 형태, 이게 바로 표준형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표준형을 전개하면 2차 곡선 꼴이 되고 xy 항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2차 곡선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여기 2차 곡선의 방정식에는 xy 항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전에 봤듯이 포물선, 원, 타원, 쌍곡선의 식을 전개해서 일반형 꼴로 나열한다 하더라도 xy항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원, 포물선, 타원, 쌍곡선에 xy항이 없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회전 이동 또는 회전 변환을 했기 때문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xy항이 없는 거예요. 원을 제외하고요. 원은 회전 이동해도 원이 되기 때문에 xy항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반면에 포물선, 타원, 쌍곡선의 xy항은 언제 생기냐면 회전 이동 또는 회전 변환을 할 때 생깁니다. 아래 그림처럼 이 타원을 원점을 중심으로 45도 회전을 한 그림인데요. 4분의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1이라는 이 타원의 식을 행렬식을 이용해서, 여기 행렬식은 지금 교육과정 밖이라 우리 배우진 않지만 지금 현재 내년에 들어오는 1학년부터는 다시 배우게 됩니다. 간단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회전 변환을 하게 되면 5x의 제곱 마이너스 6xy 플러스 5y의 제곱 이퀄 8이라는 방정식이 되는데 이때 xy 항이 생기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원뿔 곡선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원뿔 곡선의 정의는 원뿔을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만드는 곡선입니다. 그림에서처럼 원뿔을 밑면과 평행한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이 바로 원이고요. 원뿔을 비스듬한 밑면과 비스듬한 평면으로 자를 때는 타원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포물선은
이 원뿔이 회 전체입니다. 회 전체에서 옆면을 만드는 선을 모선이라 하는데 이 모선과 평행한 평면으로 자를 때는 포물선이 생겨요. 그리고 쌍곡선은 원뿔을 이 꼭지점이 마주하도록 위아래로 배치했을 때 회전축, 회전체는 모두가 회전축이 있습니다. 회전축과 평행한 평면으로 자를 때 위에 하나, 아래 하나 곡선이 생기는데 이 두 개의 곡선을 우리는 쌍곡선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상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하게 되죠. 과연 고전기와 현대 해석기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고전기와는 무엇이고 현대 해석기와는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의를 알아보면 고전기와는 평면 또는 공간에 그린 도형의 성질을 탐구하는 학문이에요. 우리가 백지 위에 원을 그린 다음에 그건 고전기와입니다. 백지에 그린 원의 성질을 탐구하는 거예요. 반면에 현대 해석기와는 백지 위가 아니라 좌표 평면 위에 그립니다. 좌표 평면 또는 좌표 공간에 그린 그래프의 성질을 탐구하는 학문이 바로 현대 해석기와예요. 그래서 고전기와 해석기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때 이 고전기와 해석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어디에 그리느냐 이거예요. 도형을 어디 위에 그리느냐가 가장 큰 차이점이 되는데 고전기와는 종이 위에 그리기 때문에 도형의 위치가 바뀌거나 회전하여도 성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원을 그린 다음에 또는 타원을 그린 다음에 회전을 한다 하더라도 그냥 타원일 뿐이에요. 원일 뿐입니다. 바뀌지 않아요. 반면에 해석기와는 그렇진 않아요. 해석기와는 좌표 위에 그리기 때문에 도형의 위치가 바뀌거나 회전하게 되면 도형의 방정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고전기와 해석기와의 차이점을 우리가 이제 2차 곡선을 이용해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원을 볼게요. 원의 정의는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라고 했죠. 이 한 점이 중심이 되겠고 일정한 거리는 반지름이 됩니다. 이 고전기와는 종이 위에 백지 위에 원을 그립니다. 그럼 중심과 반지름은 잡을 수 있겠죠. 그럴 때 이 원에서 변하지 않는 성질을 탐구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원주율입니다. 원주율을 2000년 가까이 탐구한 이유가 바로 고전기와에서는 원의 성질에서 가장 대표적인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성질이기 때문에 탐구한 거예요. 반면에 해석기와는 원을 좌표 평면 위에 그립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정의를 이용해서 이 원, 각각의 원을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왼쪽의 그림처럼 중심을 A, B 그리고 원주의 한 점을 X, Y라고 하면 할 때 A점을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한 직선과 그 다음에 B점을 지나면서 Y축에 평행한 직선의 교점을 C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여기서 직각삼각형 ABC를 그릴 수 있고요. AB의 길이를 반지름 R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AC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이퀄 AB의 제곱을 금방 이용할 수 있죠. 그럼 아주 쉽게 원의 방정식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 이퀄 r의 제곱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다음은 포물선을 볼까요? 포물선의 정의는 한 점과 한 직선 사이의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입니다. 이 고전기와에서는 한 직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점 C가 있습니다. 이 점 C에서의 거리와 그 다음에 직선에서의 거리가 같은 점, P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거리가 같은을 우리는 이등변 삼각형을 이용해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P점을 찾는 것이 바로 고전기와고요. 반면 해석기와는 이 한 점과 한 직선 사이의 거리가 같은 점을 우리는 방정식 또는 함수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자, 알지오메스를 이용해서 포물선의 식을 고전기와로 한번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유튜브에서 알지오메스를 검색한 다음에 포물선, 알지오메스 포물선을 검색하면 하는 방법을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점 P가 그리는 자취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그림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점 D를 드래그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점 P가 그리는 그림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니까 어때요? 점 P가 포물선을 그리는 게 보이죠? 자, 이 그림은 이등변 삼각형을 이용해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같은 점 P의 자취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반면에 해석기하에서는 좌표 위에 이 점과 직선을 그리게 되는데 가장 간단한 그래프 또는 방정식을 표현하기 위해서 점과 직선을 가장 편리한 점에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한 점 P를 P, 0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한 직선을 X는 마이너스 P, 그러니까 Y축에 정확하게 같은 거리에 있도록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 점 P, 0을 F라 하고 그 다음에 점 P, 그러니까 거리가 같은 점을 P라고 했을 때 우리는 PF와 그리고 P에서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면 PH가 같은 조건을 만족하도록 식을 세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PF equal PH, PF는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하면 되겠고요. PH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여기서는 수선의 발이고 X축과 평행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절대값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루트가 있는 경우는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곱을 해서 루트를 없앤 다음에 간단한 식으로 나타내면 y의 제곱 이퀄 4px라는 포물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다음은 타원을 볼게요. 타원의 정의는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입니다. 두 점이 있고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합이 일정하다는 걸 과연 어떻게 표현할까? 합이 일정한 것을 우리는 원의 성질을 이용합니다. 원이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잖아요. 그래서 고정기하에서는 원의 성질을 이용해서 타원을 그릴 수 있는 거고요. 해석기하에서는 마찬가지로 이 정의를 함수식 또는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알지오메스에서 이 타원을 그릴 수가 있어요. 고정기하 이 개념으로 그릴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유튜브에서 알지오메스 타원을 검색하면 이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이등변 삼각형이 보일 거예요. 자, 원의 성질을 이용하고 자, 그 다음에 PBD가 이등변 삼각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D점이 움직일 때 과연 타원이 그려지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아래쪽으로 좀 작아져서 화면이 작아져서 다시 축소를 한 다음에 다시 그려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타원이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 작도 방법은 유튜브 알지오메스 타원을 검색하면 누구나 다 쉽게 따라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해석기하의 의미에서는 식이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두 개의 초점을 잡는 거예요. C, 0 가장 간단한 식을 만들기 위해서 이 C점을 X축 위에 잡고요. 그 다음 원점에 대칭되는 점 위치에 마이너스 C, 0의 또 다른 점을 잡는 겁니다.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같은 그러니까 PC와 PF와 PF' 이 거리가 일정한 여기서 A는 이제 상수라는 뜻이에요. 이 A가 되는 그 조건을 만족하도록 식을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식을 만들 수 있고요. 루트가 있는 경우는 제곱을 해서 없애죠. 근데 루트가 두 개가 모두 같은 변에 있으면 제곱을 해도 루트가 나타나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하나를 이항해서 제곱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루트가 없어지고 이거를 식을 변형해서 간단히 나타내면 양변을 A의 제곱, B의 제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럼 A의 제곱은 X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Y의 제곱 이퀄 1이 되는 타원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쌍곡선을 볼게요. 이 쌍곡선은 정의가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차예요. 타원은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었고요. 쌍곡선은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입니다. 이 거리의 차도 마찬가지로 원의 성질을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등변 삼각형을 함께 이용해서 이 고정기하에서 이 점 P를 찾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해석기하에서는 이 정의를 이용해서 방정식으로 쌍곡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알지오메스를 이용해서 쌍곡선을 그려볼 건데요. 고정기하에서 찾는 쌍곡선의 정의를 만족하는 점이 바로 P입니다. 이 빨간색 점이고요. 이 점이 그리는 자치가 바로 쌍곡선이 되는 거예요. D점이 움직일 때
지금 쌍곡선이 그려지는 게 보일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쌍곡선을 그리는 방법은 유튜브에서 알조메스 그리고 쌍곡선을 검색하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해석 기하로다 원의 쌍곡선의 방정식을 구할 건데요.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타원과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반면에 이번에는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차이기 때문에 그 차를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 식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두 개의 점을 x축에 c로 잡고 그 다음 반대편에 y축에 대칭되도록 마이너스 2, 0을 잡는 겁니다. 두 개의 점을 fy 프라임으로 했을 때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점의 좌표 x, y를 p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이기 때문에 이 차라는 것은 항상 양수입니다. 거리의 차라는 표현은 그냥 뺀다가 아니라 거리의 거리. 그렇기 때문에 큰 수 빼기 작은 수의 의미가 있어서 절대값으로 취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값 pf-pf' 두 점 사이의 거리죠. 그죠? 그 값이 일정하다는 것을 이 예로 표현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에 그대로 대입해서 여기 풀마가 붙은 이유는 절대값을 풀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의 루트를 이항해서 제곱을 하고 다시 한번 제곱해서 식을 간단하게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 양변을 a의 제곱, b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a의 제곱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분의 y의 제곱 이퀄 1이라는 쌍곡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원뿔곡선을 2차 곡선이라 부르는 이유는 이 원뿔곡선의 정의를 좌표 평면 위에, 즉 해석 기하로 나타내는 거예요. 좌표 평면이 나타내면 xy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원뿔곡선을 2차 곡선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